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논평을 했는데요. 중국의 간섭을 우려한다. 이런 논평을 냈고, 중국에서는 이간질하지 말라.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백악관 반응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렇게 중국을 겨냥한 강도 높은 견제 메시지를 냄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하는 그런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고위 당국자 명의의 논평을 냈는데요.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고 한미 동맹은 철통 같아.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중국을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동맹국 대선과 관련한 논평에서 중국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국방 결정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거는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과 손잡고 경제는 중국하고 서로 소통한다, 협력한다. 이 안미경중 이 정책을 비판한 그런 발언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안보가 됐든 경제가 됐든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가 있었는데 실용 정신을 강조한 취임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다 갖다 쓰겠다.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 통합의 방점을 찍었고요. 대통령 제1호 행정명령 지시를 내렸는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가동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 통합, 대통령, 이 대통령이라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은 해석을 하기를 큰데 크게 통합하라는 령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이 크게 통합하라는 명령이다. 이런 해석까지 했습니다만 그러나 내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통합의 방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른바 내란 척결 여기에 방점이 가 있는 건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 국무총리의 김민석, 그 다음에 국정원장의 이종석, 비서실장의 강훈식, 안보실장의 위성락, 경호처장의 황인권, 대변인의 강유정, 그 다음에 김남국 전 의원 같은 원외에 있는 친명들도 참모진에 합류를 했습니다. 또 뭐 이런 이제 하마평들이 있는데요. 초대 경제부총리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요. 법무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 그리고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그다음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어,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마평도 있습니다.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는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 총무비서관에는 김현지 보좌관, 인사비서관에는 김용채 선임비서관, 의전비서관에는 권혁기 전 정무기획실장 같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조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전 의원, 언론인 출신인 이규연 전 JTBC 대표, 김상호 선거대책위원회 언론특보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실에 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른바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대법관 증언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방적 표결이다, 의회 독재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은 공포 1년 뒤부터 대법관 수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1년 뒤부터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보다 16명을 더 늘려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일면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재명 취임날 사법 권력 장악 시동 걸었다. 대법관 증언법을 강행했다. 이것을 사법 권력 장악 시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 특검법 이것은 오늘 본회의 임시국회 열어서 처리할 방침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워낙은 뭐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만큼 언제든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법 비판을 받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점심 같이 하는 자리에서 심각히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해병대 특검 이거 말고는 아마 처리하지 않는다. 적어도 오늘은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상일 뿐 봐야 합니다.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통합은 유능의 지표다.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겠다. 실력 없는 정치가 국민을 편을 가른다.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경제 부문에서는 AI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겠다. 국가 재정을 아무튼 쏟아붓겠다라는 의지를 또 한번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에서는 한미 동맹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그 이른바 내란 세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 투공 이야기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그것은 앞으로 진행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얘기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내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걸 명분으로 해서 대대적인 그 어떤 이 지난번 문재인 때 봤던 적폐청산에 버금가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까, 어떤 방향으로 국가 운영의 진로를 잡을까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 육군 이작전 사령관을 지낸 육군 예비역 대장입니다. 전남 보성 출신입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육군 삼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육군 삼사관학교 출신을 경호처장에 임명을 했다. 이 점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육군 3사 생도대장, 8군단 참모장, 51사단장, 8군단장, 2작전사령관 등을 지냈습니다. 2020년에 예편을 했는데요. 2021년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황인권 경호처장 인선을 발표를 하면서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 경호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너무 길을 많이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호처 조직을 일신하고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를 만들 적임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장 말고 경호처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경호처 차장 인사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관천 경호차장. 박관천 경호차장은 경찰관 출신입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당시 이 문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졌고 박관천 차장은 문건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 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을 맡아 리박 수클 댓글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정 출신인 박관천 부단장이 경찰 조직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경호처 차장으로 추천됐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표선 비례대표 의원이죠. 영화평론가 출신입니다. 민주당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을 때 원내 대변인 맡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캠프를 꾸리자 당직을 내려놓고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 정책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모두 갖춘 인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을 끄는 사람이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지금 내정됐다 하고 있는 이태형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이태형 변호사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2018년 이재명 대통령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이 허위 사실 공표 사건 때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김혜경 여사의 해경궁 김씨 사건도 변호해서 무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태형 변호사는 2022년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결국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임남국 전 의원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조 친명그룹인 7인회 중 한 명이었는데요. 재작년 5월에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탈당을 했고 지난 총선에 불출마한 바 있죠. 이번에 아무튼 총리,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등 전체적으로 인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겪어보고 아무튼 검증을 본인이 스스로 한 인물들을 중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집권 초에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던 또 오랫동안 선발을 맞춰왔던 인사들을 중용을 해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대법관 증언법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임기 중에 대법관 30명 중에 26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30명 중에 26명 임기 중에 임명하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넘어주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상파 3사 심층 출구조사 때 그때 누구를 찍었느냐, 누구를 찍을 것이냐, 이런 것 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유권자의 64%가 재판 계속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3%가 재판 계속해야 된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흥기고 찔리고 걸리는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판 중지법,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삭제법 이런 것들을 오늘 강행 처리를 할지 일단은 안 한다. 바로 유권자의 64%가 이재명 재판 계속 받아라. 이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받은 표를 합하면 절반입니다. 이재명이 받은 표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대통합하라는 메시지다. 결국 이번 대선 결과는 보수 대 진보, 진보 대 보수가 5대 5로 팽팽히 맞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이 먹혔는지 어쨌는지 이른바 서울에서 한강 벨트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이번에 방송사 출구조사를 보니까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12%포인트 차 예측을 했는데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 8%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무려 그 오차가 4%포인트나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보수층이 출구조사 답변을 회피한 것 때문이다. 샤이 보수가 대답을 안 했다. 또는 분노한 보수가 대답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